네, 안녕하십니까. 보인고 통합과학과 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 이유진입니다. 지금 합격자 발표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보인고 입학을 준비하시는 학부모님들, 그 설레는 마음과 기쁨도 잠시 굉장히 지금 걱정도 앞서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우리 친구들을 조금 더 안정된 그런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에 제가 통합과학 부분만큼은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 자료를 좀 보여드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보인고 통합과학 과목의 특징을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보인고는요, 그 중간 기말고사가 1년 동안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국 단위 자사고 일부 학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번, 그러니까 그 1학기 집중 이수 이걸로 그냥 통합과학이 끝나버리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인고는 1년 동안 커리가 운영됩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을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그다음 그 중간 기말 4번 다 보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학교는 뭐 수행 평가로 뭐 중간고사를 안 보는 학교들도 있기도 한데요. 보인고는 다 봅니다. 중간 기말, 중간 기말. 그리고 과학 탐구 실험이라고 하는 과목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통합과학 선생님들께서 과학 탐구 실험도 같이 수업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 통합과학과 과탐실이 하나의 과목으로 느껴지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험은 60점 만점으로 4번 다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선택형 문항이 20문항에서 22문항 정도 출제가 되는데 22문항 이상으로 더 많이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그 문항수를 좀 늘려가지고 시간 압박으로 난이도를 좀 조절하시려고 막 갑자기 뭐 25, 30, 막 30문항 이렇게 막 그렇게 문항수를 좀 늘리시기도 하는데 보인고는 그 문항이 그러니까 조금 한 문제 정도 더 내실 수는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막 되게 문항수를 많이 늘리시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관성 있게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서술형 문항도 4문항 이상으로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화생지가 균등하게 한 문항씩 배분되는 그런 구조인데 어떤 중단원에서는 어떤 그 영역이 그러니까 범위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영역이 빠져서 문항이 3문항이 됐던 적이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다른, 그러니까 2학기 중간고사 때 한 번 그랬고, 다른 그 중간 기말 시험 때에는 한 번도 4문항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해서 그 시험에 출제되는 그런 문항 구성은 굉장히 일관성 있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 다음 이제 세부 사항으로 뭐 서술형 감점이나 뭐 어떤 변별을 주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문항 구성과 난이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화생지가 좀 균질하게 문항이 구성이 되고요. 한 6문제에서 7문제, 좀 적게는 5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 4파트가 이렇게 균등하게 배분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술형도 한 문제씩 배분이 되고요. 근데 1학기 중간고사를 보시면요. 이 객관식의 화학 파트가 2문제밖에 안 나오고 서술형 아예 나오지 않았잖아요. 이거는 화학이 그때 범위상으로 잡혀있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물리나 생명에 조금 문항수가 좀 많게 잡혀져 있었던 그런 시험이었고요. 기말고사 다시 균등하게 5문항씩 가죠. 생명 파트가 조금 2문항 많기는 한데 어쨌든 일정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근데 진짜 궁금하신 건 난이도죠. 그죠? 1학기 중간고사 때는요, 중학생의 티를 많이 벗지 못했다라는 판단을 하셨는지 1학기 중간고사 시험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만점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만점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근데 뭐 수행평가나 워낙들 이제 베테랑 선생님들이시다 보니까 수행평가나 기말고사 난이도 조절을 통해서 1학기 때 무사히 1등급 14명 정도를 잘 변별해내서 뭐 1등급이 무너지거나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학기에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항 구성과 난이도 조절은 선생님들이 잘 하시고 계신다. 기말고사 때 난이도를 증폭시킨 요인이요.
화학, 지학, 생명의 체감 난이도를 좀 상승시켰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화학원이나 생명원 그런 문제들을 완벽하게 그냥 대놓고 내주시지는 않으세요. 그렇게 내는 방식으로 그 변별을 하시지는 않으시고요. 약간 좀 보기 선지가 좀 까다롭다거나, 그러니까 되게 읽어보면은 되게 답을 고르기 좀 애매하게 그렇게 그 선지를 구성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 해석을 조금 어렵게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해서 기말고사 때 조금 친구들이 좀 난이도가 조금 높았다, 그래서 조금 좀 고됐다, 시험 보는 시간이 조금 고달팠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좀 있었습니다. 2학기 중간고사 때 또 난이도가 중하로 잡혔는데요. 제가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2학기 중간고사가 되게 막 쉽지는 않았는데 우리 친구들이 1학기 동안 공부했었던 노하우가 생겨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시험을 잘 보는지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 준비를 잘 해가지고 친구들이 시험을 잘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잘 볼 수 있도록 문제가 막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상위권 점수 간격이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뭐 한 문제만 삐끗하면은 막 등수가 막 20등씩 떨어지고 막 이런 사태가 발생했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2학기 기말고사를 통해서 변별이 이제 됐는데요. 이 2학기 기말고사는 일부 생명 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전범위가 다 시험범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문제가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그거를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공부가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를 했는데 여기가 좀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안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2학기 기말고사가 좀 친구들이 점수가 약간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을 합산해서 변별에 또 성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일 성적표가 나오고 등급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뭐 어느 정도에서 그냥 되게 무리 없이 1등급 받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변별 이렇게 좀 그 간격이 조금 넓은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1학기, 2학기 전부 다 변별하는데 성공하셨다. 선생님들께서. 근데 이제 또 그게 궁금하시죠? 1등급 컷이 어디쯤에서 잘리나요? 2등급 컷이 어디쯤에서 잘리나요? 이런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모집단을 다 들여다본 거는 아니지만 저랑 같이 공부했었던 친구들 중에 1등급을 받았던 친구가 그러니까 막 전교 1등 해갖고 막 다 맞고 그래서 1등급 그거 조금 그거는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게 궁금하신 게 아니잖아요. 1등급 문을 탁 닫은 그 컷 거기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까딱 잘못하면 내 눈앞에서 2등급이 탁 열리는 그 사이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근데 되게 지금 1학기 때도 한 중간고사 때 1점 정도 깎였고 그다음에 기말고사 때 한 4점 정도 깎이면은 1등급을 받는데 크게 막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막 그 친구가 되게 가까스로 문 닫고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막 되게 만점, 2번 다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던 걸로. 지금 2학기 중간 기말도요, 상황이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학기 중간고사 때 일단 만점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대규모 만점 사태가. 근데 기말고사 때 좀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여서 합산해가지고 한 3문제 이내로만 틀리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 정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1등급을 꼭 받아야 되니까 그 정도 틀려야지 라기보다는 그래도 공부를 하려면 그 정도는 좀 공부를 해내야 되지 않냐.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영역별 출제 경향을 보면요. 지금 물리가요. 2023년 동안 굉장히 쉽게 출제됐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이제 2022년까지는 물리하고 화학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회를 보셨을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그게 사실인데 2023년부터는 물리가 한 번도 어렵게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보잉고는 물리로 변별을 하고 있지 않다. 올해 굉장히 특징적인 내용이 뭐냐면 지학이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지구과학이 어렵게 출제됐고요.
친구들이 시험을 볼 때마다 지구과학이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근데 그 지구과학이 어려운 게 지구과학 1이나 2 내용을 막 대놓고 그 문제로 출제하시지는 않으세요. 물론 개념을 좀 설명을 하시기는 하시는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근데 그거를 그냥 대놓고 문제를 내기보다는 그 자료를 통합과학의 수준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보시는 듯한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해서 이제 교과서에서 제시되어 있는 탐구 이런 거를 그냥 그대로 출제를 하기보다는 처음 보는 자료인데 잘 읽어보거나 잘 분석해보면 통합과학에서 배운 내용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그런 자료 해석 문제들 이런 것들이 친구들이 어색하다 보니까 어렵다고 느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하셨던 내용들을 굉장히 반영을 많이 해서 문제를 출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 그 수업 뭐 프린트 같은 것들 배부되면 그거 다 받아가지고 분석해서 거기서 출제될 것 같은 것들을 예측해서 따로 심화 프린트를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문제를 풀렸습니다. 해서 일단 대부분의 보잉고 학생들이 물리보다는 지학이 어렵다라는 반응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화학이나 생명 같은 경우에는 화학원이나 생명원의 수능이나 평가원에서 기출됐던 이런 자료들을 좀 참조하시기는 하는데요. 그대로 내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도 역시 자료만 참조했기 때문에 화학이나 생명도 막 되게 선행 과정을 막 배워야지만 시험을 잘 보는 구조다? 이건 아닙니다. 자, 어떻게 변별을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하셔야 이제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가져가셨느냐? 서술형 감점에 조금 신경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서술형을요, 득점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로 출제를 하세요.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정의하시오, 판단하시오, 근거를 들어 이유를 서술하시오. 남학생들이 진짜 못하게 생긴 그런 서술형 문제입니다. 정의를 하는데, 판단을 하는데 굉장히 성의 없이 문장 구조로 쓰지 않고 단어만 띡띡 썼다거나 하면은 부분 점수 없음, 부분 점수 1점도 안 주십니다.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문장 구조로 써야 하고요. 그 다음에 딱 봤을 때 성의가 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답안지도 약간 감점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항상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그 부분을 강의 중에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직접 쓰게 하고 하면서 그냥 그 시험 때 그냥 쓰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쓰기 연습들을 좀 시켰고요, 저는. 어쨌든 우리 남학생들이 취약 구조를 갖고 있는 서술형 문항으로 출제가 됐고 부분 점수를 안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변별을 하셨다. 또 두 번째는요, 수행평가의 종류와 수가 그리고 제출 빈도가 어마무시합니다. 보잉고가 특히나 그 수행평가를요, 어떻게 그렇게 친구들이 버거워하고 못하게 그렇게 잘 구조화시켜서 그 수행평가를 하시는지 정말 경이롭습니다. 어떤 걸 했냐면요, 과학 글쓰기. 남학생들 진짜 글쓰기 싫어하잖아요. 글쓰기. 그 다음에 실험을요, 설계해서 설계한 걸 제출하게 하고요. 그렇게 한번 하게 하고요. 두 번째, 아예 실험을 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서만 제출하는 게 있고요. 실험까지 해서 결과 산출한 것까지 제출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아주 세분화시켜가지고 수행평가를 만들어내시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실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고서를 선생님한테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그 보고서에 관련된 내용을 PPT로 제작해갖고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PPT 제작해갖고 발표하는 것까지 그렇게 평가를 해서 그런 힘든 과정들을 다 완벽하게 해내야 수행평가에서 만점이 나오는 약간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필 수행평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슨 서술형 답안 쓰듯이 그렇게 지필평가가 진행되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잉고에서는 지필평가라고, 이건 분명히 지필평가인데 하는 평가의 내용을 보니까
그 시험 당일날, 수행평가 당일날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뭐 그래프를 그리게 한 다음에, 근데 그게 뭘 그려야 되는지는 안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은 알려주시는데 그 내용의 대상을 안 알려주시고 그날 당일날 너 이거 그려봐 해서 그걸 제대로 그려낼 수 있는지 그런 평가를 좀 하셨던 것으로. 그래서 정말 친구들이 점수를 얻어내기 위해서 애를 정말 많이 써야 되는, 그래야지만이 점수가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수행평가를 1년 내내 운영하셨습니다. 힘들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변별을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2022년까지 수업을 이제 통합과학을 맡으셨던 선생님과 2023년에 이제 라인업으로 들어가신 그 통합과학 선생님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담당 선생님 배정이 바뀌다 보니까 문항 구성과 난이도의 변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출제됐던 문제의 어떤 방식을 완전히 뒤엎은 새로운 자료 해석형 문제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해서 일단 공부가 조금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진행됐을 때 친구들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낼 수 없게끔 그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약간 문항 구성이나 난이도 변동에 약간 일관성이 좀 떨어졌다. 예. 근데 이 선생님께서 내년에 또, 그러니까 다시 통합과학을 가르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선생님께서 또 이제 가르치시게 되면은 이런 식의 자료 해석을 좀 빡빡하게 하는 그런 문제를 출제를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도 수업을 하면서 친구들한테 수업 내용을 조금 받아서 다시 수업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지금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험 범위가요, 굉장히 예측이 어려웠습니다. 물론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하실 때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해 주신 거랑 약간 좀 벗어난 것들이 좀 있어서 시험 범위가 완전히 정말 그 이전에랑 되게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은 이렇게 그 2022년까지는 뭐 1, 2단원, 3, 4, 5단원, 6, 7단원, 8, 9단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부터는 뭐 1, 3, 5, 뭐 2단원, 9단원, 뭐 갑자기 2단원이면 1학기 범위고 9단원이면 2학기 범위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붙여서 한다던가 하고 2학기 기말이 완전히 레전드입니다. 8단원을요. 8단원을 넣고 그 다음에 생명 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전단원 누적으로 시험을 운영을 해버렸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래서 친구들이 공부를 진짜 정말 힘들게 했어요. 2학기 기말 동안에 저도 공부시키면서 되게 힘들었고요. 그걸 공부를 해내는 친구들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한 바퀴는 돌려줘야 되겠기에 과제가 많이 배부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잘 따라줘가지고 무사히 한 바퀴 다 돌려서 시험을 봤고요. 한 바퀴 다 돌려서 시험을 보게 하긴 하니까 점수가 잘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공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2학기 기말 때 변별이 좀 잘 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인고 지금 이렇게 지금 쉽지 않죠. 딱 보셔도 굉장히 보인고 쉽지 않네. 예. 그래서 또 2024년 제가 또 우리 야심차게 우리 친구들 만나서 보인고 반을 꾸려볼까 합니다. 네. 올해는요, 그 MD반하고 하이퍼반을 나눠서 운영을 하는데요. MD반하고 하이퍼반이 차이가 강좌 특징이나 강의 내용은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반이 다르다고 자료가 다르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 그 같은 자료와 같은 내용으로 공부를 똑같이 시켜주되 속도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좀 빨리 진행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과 아니면 차분차분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로 나눠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들 전부 다 개념 통환기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 통과할 때까지 계속 통환기 시키고 반복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반복적 암기를 위한 문제풀이 시키고요. 그 다음에 보인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보인고에서 지학 선생님이 굉장히 특이한 자료 주시면서 시험에 반영하신다고. 그런 걸 따로 만들어가지고 친구들한테 훈련을 시켜줘야 학교 시험을 볼 때,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 이렇게 알고 들어가야 시험을 잘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서 심화 개념적이나 고난도 문제풀이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자신 있게
우리 친구들 제가 클리닉 직접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우리 친구들 제가 많이 데리고 못 하거든요. 제가 직접 클리닉도 하고 해야 돼서. 그런데 그 친구들 전부 철저하게 숙제 검사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숙제 검사한 거에서 오답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 그냥 넘어가지 않게 굉장히 깔끔하게 해서 보내는 그런 일명 악어 클리닉이라고 합니다. 한번 악어 이렇게 잡으면 안 놓는 클리닉. 네.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 공부하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몸이 힘들고 그 다음에 공부할 게 많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클리닉 하면서 계속 대화를 통해서 멘탈 관리 들어갈 겁니다. 네, 저는 보잉고 보육 전문 강사입니다. 네, 웃으시는 어머님들 계실 텐데요. 제가 지금 이제 꽤 오랫동안 친구들을 가르쳐 봤는데요. 어쩌다 보니 남학교를 많이 가르쳤습니다. 네, 남학교를 가르치다가 느낀 건데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나 좀 공부가 어려운 친구나 할 거 없이 우리 남학생들은요, 흘리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흘리는 것을 잘 주워서 담아서 흘리는 것들을 잘 챙겨줬을 때 훨씬 더 그 어떤 효과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를 제가 경험으로 그렇게 여태까지 우리 친구들이 막 빠르게 지나가면서 흘리는 내용이 많으면요, 많을수록 완성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잘하는 친구는 잘하는 친구대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또 힘들어하는 친구는 힘들어하는 친구대로 무너지고 해서 저는 굉장히 꼼꼼하게 주워 담는 공부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제 클리닉은 일명 악어 클리닉이라고 하는데요. 그거의 그러니까 그 단면을 보여주는 그 내용이 요겁니다. 숙제를 이렇게 제시를 하면요, 이렇게 오답 완료 사인이 있을 때까지 집에 못 갑니다. 해서 완벽하게 다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보낼 거고요. 그 다음에 칭찬. 네, 주간 테스트를 보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죠. 네,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 처음에 아이고 잘하고 있네 하면서 쓰담쓰담.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려워하면은 아니야 잘할 거야 토닥토닥. 그 다음에 그래서 잘해냈어요 엄지척. 이렇게 세 가지를 잘 우리 친구들한테 써먹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그러니까 다가올 2024년 1년 동안 통합과학 열심히 공부 함께 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습니다. 통합과학 잘 해내고 그래서 1등급 받는 그날까지 함께 공부 열심히 하도록 우리 친구들 제가 준비 많이 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통합과학 화학 강사 이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